안녕하세요. 여러분, SQL 좀 다뤄보셨다면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에서 진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까? 오늘은 바로 그 기본을 넘어서 데이터를 진짜 강력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만드는 고급 기술들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여정은 바로 이 5단계입니다. 먼저 흩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연결하고 또 요약하고 거기서 핵심만 걸러내서 결국에는 확신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이 전체 과정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단일 테이블 쿼리를 넘어서.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만 쳐다봐서는 왜 데이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지 그 한계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여러분, 혹시 데이터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섬처럼 느껴진 적 없으세요? 분명히 서로 관련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막상 테이블은 다 제각각이라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요. 바로 이 문제,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여기 포스트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게시물 제목 같은 건 잘 나와 있는데 저기 author랑 카테고리 컬럼을 한번 보세요. 그냥 뜬금없는 숫자만 덜렁 있죠? 이 숫자만 봐서는 대체 이 글을 누가 썼는지, 이게 무슨 카테고리에 속하는 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. 바로 이런 게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떠다니는 데이터 섬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럴 때 필요한 다리가 조인입니다. 조인은요,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쭉 이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인이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지만 사실은 관련된 정보를 가진 애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. 아까 봤던 그 의미 없는 숫자 아이디 대신에 진짜 작성자 이름이나 카테고리명을 옆에 딱 붙여서 보여주는 거죠. 가장 대표적인 조인이 바로 이 이너 조인인데요.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두 테이블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, 그러니까 저기 딱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쏙 골라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. 제일 기본이면서도 사실 가장 많이 쓰이죠. 자, 그럼 아까 그 포스트 테이블과 연결할 다른 섬이 필요하겠죠? 바로 이 카테고리즈 테이블입니다.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숫자 아이디가 어떤 카테고리 이름을 의미하는지 그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. 그리고 짜잔! 바로 이게 조인을 했을 게 결과입니다. 보세요.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 게시물 제목 옆에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 진짜 카테고리 이름이 딱 붙어있죠. 와,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조인에도 사실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이너 조인하고 레프트 조인이에요. 이너 조인은 방금 본 것처럼 양쪽 테이블에 모두 데이터가 있는 딱 맞는 짝이 있는 애들만 보여주는 거고요. 반면에 레프트 조인은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일단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보여줘요. 그리고 오른쪽에 짝이 있으면 붙여주고 없으면 뭐 그냥 그 자리는 비워두는 거죠. 널 값으로요. 그럼 레프트 조인은 대체 언제 쓸까요? 이게 진짜 유용한 순간이 있는데 바로 짝이 없는 데이터를 찾을 때예요. 예를 들면 카테고리는 만들어놨는데 아직 글이 하나도 안 쓰인 그런 비어있는 카테고리를 찾아내고 싶을 때 이럴 때 레프트 조인을 쓰면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이제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성공적으로 연결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.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기가 힘든 거예요. 큰 그림이 잘 안 보이죠?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? 맞습니다. 바로 이 질문,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이게 바로 다음 과제입니다. 이제는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이나 패턴, 그러니까 요약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. 이렇게 데이터를 요약할 때 쓰는 게 바로 집계 함수라는 것들입니다. 이러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. count는 개수를 세워주고 sum은 다 더해주고 avg는 평균을 내주는 뭐 그런 함수들이죠. 한마디로 여러 줄의 데이터를 딱 하나의 의미 있는 숫자로 꽉 압축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이 집계 함수들의 힘을 100% 끌어올려주는 파트너가 바로 그룹바이입니다. 그룹바이는 뭘 하냐면요. 데이터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. 마치
우편물을 동네별로 먼저 분류하는 것처럼요. 그렇게 그룹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각 그룹별로 개수를 세든 합계를 내든 하는 거죠. 일단 묶고 그 다음에 계산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그룹바이의 마법이에요. 그냥 쭉 나열되어 있던 수많은 게시물 데이터가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글이 몇 개씩 있는데?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깔끔한 요약표 하나로 확 바뀌었잖아요. 이제야말로 진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이 표 하나만 봐도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가 제일 활발하구나. 그럼 저쪽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. 이런 식의 전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. 자, 이제 데이터를 연결하고 요약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.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요약된 결과들 중에서도 진짜 알짜배기 정보만 쏙 골라내는 기술을 알아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보통 웨어를 써서 필터링 하잖아요. 그건 개별 데이터를 하나씩 보고 조건을 거는 방식이에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. 게시물 개수가 10개 이상인 카테고리만 보여줘.처럼 일단 그룹으로 묶어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이건 웨어로는 안 되거든요. 바로 이럴 때 그룹바이의 결과물을 필터링하기 위해 쓰는 특별한 도구가 바로 해빙입니다. 해빙은 딱 이 역할만 해요. 집계 함수로 계산된 그 요약값을 기준으로 조건을 거는 거죠. 카운트 스타가 1보다 큰 그룹만 남겨져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. 해빙을 써서 게시물이 딱 1개보다 많은 카테고리만 보여줘 라고 했더니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카테고리 하나만 딱 남았죠?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. 바로 저 카테고리에 마케팅 예산을 집중하거나 사용자 이벤트를 여는 식으로 훨씬 더 똑똑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.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분석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데이터에서 진짜 의사결정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 4가지 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조인으로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한다. 둘째, 그룹바이로 큰 그림을 요약한다. 셋째, 해빙으로 핵심만 필터링한다. 그리고 마지막, 이렇게 얻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 있게 결정한다. 이 흐름은요, 어떤 데이터를 만나든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생각의 틀이에요.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. SQL은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꺼내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.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하고 요약하고 걸러내서 진짜 의미 있는 지식으로 바꿔내는 어떻게 보면 연금술 같은 과정이라는 거죠. 자,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데이터 안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기술들을 가지고 그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직접 한번 차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